번째 나와 있는 너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다고 나와 있는데 물의 전기분해라고 나와 있거든. 너희들이 용어를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분해라는 용어랑 분리라는 용어를 조금 알아야 돼. 근데 여기는 물의 전기분해라고 되어 있잖아. 분리는 혼합물을 성분으로 나누는 이 과정을 분리라고 부르고 분해는 화합물을 성분으로 나누는 거야. 혼합물은 그냥 물질이 자기 성질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서 섞여만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화합물은 성분 물질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강하게 결합해 있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순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 화합물을 성분으로 나누는 것은 조금 어려워. 혼합물은 되게 단순한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거든. 화합물을 성분으로 나누는 과정은 조금 어렵고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물같이 물은 화합물이잖아. 이런 물 같은 애들을 성분으로 나누게 될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보통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성분으로 나누는 과정을 물의 전기분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이런 장치로 물을 전기분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이 장치를 요즘에는 잘 안 써.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진짜 앞에 너희들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대 같은 거 써서 단순화시켜서 많이 실험을 하거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장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밑에 탄소 막대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체를 모아서 성분으로 나누게 되지. 너희들 여기 빈칸에 3번을 보면 물이 수소랑 산소로 나누어지는 반응식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 물은 H2O잖아. 액체 상태의 물이 성분 물질로 나눠지면 수소랑 산소인데 수소랑 산소의 원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실제 많이 존재하는 형태, 기체 분자로 나눠지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와 숫자가 맞게 똑같아지게 맞춰야 되잖아. 원자의 종류와 숫자가 같게. 그래서 개수를 맞추면 이런 식으로 써지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 3번에 답 써. 답 뭐야?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나눠지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기체가 얻어지는데 장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금 처음에 원래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따가 영상 볼 건데 이 꼭대기까지 완전히 끝까지 액체가 용액이 차 있게 실험을 세팅한 다음에 여기 전기를 통하게 해서 이제 회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전기가 통하면서 여기서 각각 전극에서 기체가 발생하게 돼. 근데 기체는 액체보다 밀도가 작잖아.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모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기체가 모아지는 만큼 수면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야. 그래서 수면이 많이 내려가면 기체가 많이 모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확대해서 나온 그림을 보니까 모아진 기체의 양이 다르잖아. 1번하고 2번 보니까 1번이 훨씬 많이 모아져 있지. 그 모아져 있는 기체의 부피의 비율이 뭐랑 같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 비와 일치하지. 그래서 너희들 배운 것처럼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는 그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의 분자 수의 비와 같고 그것들의 몰 비와 같고 만약에 걔네가 기체라면 기체의 뭐와 같다? 부피 비와 같지. 그래서 더 많이 모아진 기체가 개수가 더 크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가 뭐겠어? 수소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산소지. 기체가 요만큼 모아진 거야. 요만큼 모아진 거니까 모아진 양이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수면이 아래로 많이 내려가게 되는 이런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뭐 기체의 성질들 확인하는 실험들도 뭐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여기 나오지는 않아. 그렇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뒤에서 물의 전기분해 설명을 다시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순수한 물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아. 순수한 물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아서 이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용액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음에 이온의 형성 과정. 이거 중학교 과학이라고 나오니까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배운 내용에도 등장하지. 그래서 이온을 만드는데 전자가 빠져나가는 형태와 전자가 들어가는 형태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전자가 빠져나가는 형태 당연히 무슨 이온이겠어? 양이온이지. 양이온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밑에 보기에 있는 단어를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전자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음이온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이온이 형성될 때 물론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거긴 하지만 얘처럼 전자가 그냥 갑자기 나가거나 어디서 갑자기 전자가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 전자라는 애를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온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이온 형성을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는 거로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 이 이온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는 물질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온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걔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인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 과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 에너지 관계까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이 정도 설명했나 봐. 자, 그 다음에 화학결합의 형성, 통합과학, 통과 시간에 배울 걸 다 배웠어. 사실 다 알고 있어. 안정성을 지닌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기 위해서 결합하는 거야? 비활성 기체 이미 다 알고 있지. 우리 뭐 옥텟을 형성한다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싶다. 그거를 기억해 두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결합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를 보니까 서로 전자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짓말이야. 이러지 않아. 서로 전자를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밑에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더 말이 되지. 결합하자 했더니 전자를 주면 할 때 이렇게 고고하게 나오는. 그래서 얘는 이 나트륨이 염소로 전자를 주게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 형태가 되면 그리고 나서 걔네들 사이에 인력으로 결합을 하게 되지. 이온이 된 상태에서 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아이들을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그림은 결국 전자를 어떻게 했어? 함께 가지고 있잖아. 우리 이거 뭐라고 해? 공유라고 하잖아. 그래서 공유 결합이 형성된단 말이야. 물질들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의 결합이 있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이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고 이온 결합은 보통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맞지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야. 얘네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기 위해서 전자가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 보통의 경우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야. 왜냐하면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나 2개 정도잖아. 그거 버리고 싶지? 그리고 비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6개, 7개 정도니까 한두 개 가져오면 좋다는 거지. 이런 아이들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서 얘는 내보내고 싶고 얘는 받고 싶은데 그런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금속이 비금속으로 전자를 넘겨주게 돼. 그러면 원래는 이온이 아니었지만 얘네가 가까워지면서 이온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가까워지면서 전자가 주고받아졌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한쪽은 플러스를 띄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띄니까 그 사이에 뭐가 생겨? 인력이 생기지.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거든. 그래서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딱 별개야. 얘는 이미 전자 주고 끝났고 얘는 전자를 받고 끝났어. 그런데 그냥 어쩌다 보니 걔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둘 사이에 인력이 생겼다 보니까 결합을 하면 경계선은 되게 명확하게 지켜. 그래서 여기 그림 보니까 이온 결합의 그림은 딱 경계만 딱 맞닿아 있지. 결합은 했는데 완전히 뭔가 어떻게 속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붙어만 있는 거야. 이온 결합은 각자는 별개의 이온이고 걔네들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그냥 붙어서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 공유 결합은 조금 입장이 달라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들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얘네들은 옥텟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자를 6개, 7개 정도 있으니까 한두 개 갖고 오긴 해야 되잖아. 둘 다 전자 가져다 음이온이 되고 싶은 애들인데 둘 다 갖고 오고만 싶지 주고 싶지 않아. 근데 갖고 오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게 되는 거야. 원래 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함께 가질 수밖에 없게 돼서 공유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공유라는 건 함께 갖는 거지. 전자를 함께 갖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의 전자들이 공유되기 위해서 둘의 전자 구름이 겹쳐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그림이 틀려. 이온 결합은 경계선이 딱 맞닿아 있는 형태로 끝나는데 공유 결합은 전자를 같이 가지니까 전자 구름 부분이 겹쳐져 있지. 약간 이렇게 되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금속 결합은 잘 모르겠지만 누구와 누구의 결합이겠어?
금속과 금속의 결합일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금속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 어느 정도로 이기적이냐면 나트륨이 있으면 나트륨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 그럼 자기 원자과 전자 하나 딱 내버리면 옥텟을 딱 형성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일단 버려. 전자를 하나 내버려. 그래서 자기는 원자의 형태가 아니라 양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자기만 옥텟을 형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해. 그러면 금속은 금속이 아니라 뭐로 존재하는 거야? 금속의 양이온 형태로 존재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전자를 버리긴 했는데 전자라는 애가 멋대로 막 나가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버렸는데 못 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얘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존재하고 있는데 전자는 워낙 작고 가볍다 보니까 여기 안에 가만히 있진 않고 돌아다니게 해. 그래서 금속 양이온은 덩어리가 커서 움직이지 못하고 픽스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자유전자들은 얘한테서 쫓겨나긴 했으나 완전히 바깥에 못 나가고 누가 받아줘야 나가는 거야. 근데 받아주는 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서 전자가 돌아다녀. 근데 이 전자는 이 전자는 돌아다니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잖아. 그래서 그냥 전자, 이런 원자 안에 있는 전자랑은 약간 좀 차별을 두고 이름을 다시 붙였는데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이 자유전자가 금속 양이온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잖아. 전자는 무슨 적일 띠요? 마이너스 적일 띠지?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도 결국 무슨 역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겠지? 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면서 결합, 요 금속이란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불러요. 너희들이 작년에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은 배웠어. 요 설명이 맞고 요런 범위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거를 이제 화학원에서 에너지 관계까지 다 살펴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배우게 될 거야. 네, 크게 다르지 않고 요거 정도 추가되는 요런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해서 소금이랑 설탕 비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소금이랑 설탕은 약간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이 가루가 너무 또 막 잘게 부서져 있으면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제일 단순한 방법은 사실 어떻게 하는 거야? 먹어보는 거긴 하지. 근데 이게 집에서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실험실 안에서 딱 이렇게 있으면 그의 정제 정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멋대로 막 먹어보는 거 조금 위험해. 보통 과학실 안에서 만약에 이 두 개를 구별하라고 하면 먹어보는 대신에 전기전도성 같은 걸 비교해보는 이런 형태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 전기가 통하는지 전원 이렇게 해서 연결해보는 거야. 고체 알갱이 하나 놓고 양쪽에 전극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했을 때 뭐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냐 이런 걸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설탕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무슨 물질이냐면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공유결합 물질인데 설탕은 포도당이랑 과당이 결합한 형태거든. 포도당이랑 과당이 결합하면서 물이 하나 빠져있는 형태야. 포도당은 C6H12O6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과당도 분자식은 똑같아. 그럼 그 두 개가 물 하나 빠진 형태로 결합을 하는 이당류로 설탕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겠지. 탄소랑 수소랑 산소만 있는 애잖아. 공유결합으로 형성되는 분자 형태예요. 근데 공유결합이니까 얘를 물에다 녹여도 이온이 나오거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겠지. 근데 소금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말하면 염화나트륨이라고 많이 말하잖아. NaCl인데 얘는 사실은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이온결합해서 형성된 형태란 말이야. 고체일 때는 그 두 개의 이온이 결합해서 움직이지 않아.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가 없어서 고체일 땐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지거든. 이온이 자유로워지면 전극이 있을 때 각각 반대 전극을 통해서 이동하거나 뭔가 전자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런 반응들이 그 내부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수용액이 되었을 때나 용융시켜서 액체로 만들었을 때 전기가 통해요. 이런 차이가 있잖아.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하지 않고 액체일 때 전기가 통하는,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하는 애들 우리가 통칭 전해질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온결합 물질이 전해질에 해당해.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알아도 뒤에 가서 많이 나올 거거든. 전해질, 뭐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걸 말하는구나. 보통 이온결합 물질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08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화학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레고 이런 거 나왔는데 블록 장난감 레고로 많이 설명하거든. 내가 결합이라는 것도 어쨌든 뭔가 맞아 들어가게 딱 만나는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블록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 그래서 여기 문제인식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이루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거든. 결합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여기 공유결합은 아까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였잖아. 이온결합은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되고 나서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이 되는, 그래서 결합하는 거고, 금속결합은 금속이 전자를 먼저 빼내서 금속은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면서 돌아다녀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결합이 형성한단 말이야.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매개체가 되는 애가 뭐야? 전자인 거, 전자. 그래서 이 결합하는 원리는 결국은 전자가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합 원리 크게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서 다른 물질들과 뭔가 형성한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화합물 분해 얘기했었잖아. 성분으로 나누는 과정인 어떤 반응에서 전자를 이용해서 전자가 흐르는 흐름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전자가 흐르는 전자의 흐름이 뭐야? 전류, 전기 이런 거잖아. 전기를 이용하는 이런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 물 같은 경우도 분해할 때 전기를 흘려줘서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게 반응에 그 전자가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물질이 결합할 때 전자가 매개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에서 뭐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물이 만들어지는 실험을 이렇게 얘기해서 가연성 공기와 산소라고 얘기했거든. 산소는 알겠고 가연성 공기가 결국 뭐가 들어간 공기를 말하는 걸까? 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수소 있어야지. 수소 기체가 포함된 공기야. 가연성이라는 용어랑 조연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가연은 스스로 불타는 걸 말하는 거거든. 수소는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그 수소 기체가 들어있으면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가연성 공기라고 이름을 불렀던 거고, 나중에 그게 수소라는 거를 이제 밝히게 됐겠지. 여기 아까 물을 성분으로 나누는 건 전기 분해였잖아. 근데 산소랑 수소를 가지고 물을 만들 때는 전기불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마치 번개 치는 것처럼 전기 스파크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해서 걔네들을 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전기를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고, 우리가 수행평가할 때 할 실험은 이런 형태의 실험을 할 거야. 빨대 이용해서 하는 단순 실험을 할 건데, 준비물을 보니까 물을 전기분해 할 거거든? 근데 준비물에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 황산나트륨. 준비물에 황산나트륨이라는 애가 나와 있어. 우리는 물을 전기분해를 할 건데, 그럼 물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물만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 순수한 물은 거의 전기가 통하지 않아.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뭔가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넣어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여기 나와 있는 황산나트륨이야. 보통 황산나트륨, 황산, 수산화나트륨 요런 애들 넣고서 전기분해 실험을 하거든.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프린트에다가 물질들이랑 써놨는데 프린트 안 가졌으니까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 실험 과정은 되게 단순해. 빨대를 쓸 건데 반을 잘라서 하기도 하고 그냥 빨대 하나 다 쓰기도 하거든. 근데 빨대에 마개를 꽂아 한쪽을 막아야 돼. 실리콘 빨대용 실리콘 마개를 또 팔더라고. 그런 걸 꽂고, 그 다음에 용액을 만들어 쓸 거잖아. 이 황산나트륨 수용액을 빨대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번에 두 빨대에 바이알을 씌우라는데, 바이알이 뭐냐면 요 작은 병이야. 실험할 때 쓰는 요런 작은 병을 바이알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다 꽂는데 주의할 점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전기를 통하는 거잖아. 회로가 연결이 되잖아. 회로가 연결됐을 때 스위치가 열린 것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자가 흐를 수 있는 흐름의 어떤 패곡선 형태가 만들어지게 실험이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알 병에도 용액이 가득 들어있어야 되고, 빨대하고 바이알 병의 용액들이 서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전기가 통하면서 실험이 진행이 돼요. 여기 그림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위쪽으로 기체가 모이고 있지? 위쪽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대충 어때? 똑같지 않잖아. 많이 모인 쪽이 수소 기체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할 거고, 9V 전지 사용해서 할 거고, 전극은 원래 뭐 그냥 탄소막대 전극 같은 것도 많이 써서 굵은 샤프심 같은 거로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핀으로도, 그냥 핀 금속이잖아? 전기가 통하겠지?
핀을 전극으로 써서 핀을 이용해서도 실험을 하기도 한다. 단순화시켜서 실험을 하기도 해요.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밑에 있는 정리하기나 화학 반응식 같은 거는 프린트를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